안녕하세요, 썰닭입니다. 오늘은 배고파서 피자를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 간편하고 좋더라고요.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. 근데 설거지하기 귀찮긴 해요. 에어프라이어에 피자를 넣고 돌려주세요. 어라? 왜 안 돼? 와, 코드를 뺐다 꼈다 30분은 씨름한 것 같아요. 2번밖에 안 썼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? 고장났구나. 생각하는 순간 코드를 보니 드라이기 코드였어요. 제가 잘못 꼽았던 거죠. 코드 맞게 꼽으니 잘 돌아가네요. 다 됐습니다. 맛있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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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피자를 먹어볼게요. 반말해서 미안해. 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편하게 쓰는 글이니 너 그렇게 봐주길 바래. 나는 지방에서 나름 알아주는 철광회사에서 격리짬밥을 오래 먹었어. 격리치고 월급도 짱짱하고 내 스스로도 일을 겁나 잘했어. 노는 것도 좋아해서 중반까지 나이트 죽순이 생활 접고 감성주점 죽순이 생활하면서 낮보다 밤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었지. 지금은 안 그래. 술도 안 먹다 보니 소주 2잔만 마셔도 구역질 나오더라. 그러다가 그 회사 공장남을 만났지. 남자는 그냥 순한 훈남이었어. 진짜 순하고 착했어. 말도 잘 듣고. 대책 없이 살던 인생이라 멋모르고 동거하다 보니 시댁에서 결혼 빨리 하라고 너무 보채고 성화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충 결혼했어.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.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 놓치면 안 돼. 이런 느낌보단 놀 만큼 놀았다.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정착하자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. 전남편 정도의 인성과 수남이라면 살면서 크게 부딪히지 않고 무던하게 살겠다 싶었어. 난 무력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 조촐하게 했어. 결혼식장도 적당하게. 스드메도 결혼식장에서 해주는 거 대충. 예물예단 이런 거 안 했어. 여기서 각 부모님들 얘기 한번 하고 갈게. 우리 부모님은 몸을 갈아 자수성가하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셔. 그 대신 몸이 고되시지. 살면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.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했어.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들 케어 못해주는 미안함을 돈으로 채워주셨지. 부모님들 싸워대는 거야 어느 가정이나 비슷할 거고 참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어. 밥 잘 못 챙겨주고 졸업식에 못 오신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시댁은 시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혼자 키워내신 강력한 여성분이셨지. 할머니가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연고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을 일궈내셨어. 할머니도 강한 여성, 시어머니도 강한 여성이야. 시어머니는 사남매 누구의 도움 없이 키워내시며 보통 아닌 시할머니까지 평생 모시고 계셔. 대단하지. 고생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. 난 우리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싫어해.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의미 없는 결혼식에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나 결혼하게 300만 원만 줘. 그래서 그걸로 결혼했어.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고 이래선 안 된다며 돈을 풀 쓰고 싶어 했는데 딸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.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아빠가 나 몰래 시댁 거 밥값까지 계산해버리는 사태는 바빠서 막질 못했어. 개빡쳐. 신혼집은 정확하게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았어. 서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크게 받았지. 말했지. 나 좋은 가구 좋은 그릇 이런 거 전혀 욕심 없어서 쓰던 거 가져와서 쓰고 얻어다 채우고 이렇게 시작했지. 처음엔 괜찮았어. 나름 신혼이니까 몇 개월은 괜찮았어. 그렇게 첫 명절이 다가왔지. 난 성격이 되게 개인주의인 사람 꼴을 별로 못 봐.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뭐라 따지거나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2번 다시 안 봐. 말빨이 약해서. 그리고 인간관계에 딱히 신경을 안 쓰는 편이야. 절대 먼저 카톡하거나 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좋게 하려고 아양 떠는 일 따윈 없어.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아. 난 친구가 별로 없어서 좋아. 편하거든. 대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년 2명은 너무 사랑해. 항상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네. 먼저 간 결혼 선배들에게 들은 것처럼 나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며느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날에 시장에서 5,000원 주고 산 무지 앞치마와 양말과 작업복을 챙겨 들고 남편이랑 시댁에 갔지.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글들처럼 부당하다 생각 안 하고 1년에 2번 있는 봉사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어. 생각보다 빡세지 않았어. 사남매 중 첫째로 결혼을 혼자 해서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이 다 같이 돕고 서울에서 시외할머니도 내려와서 시끌벅적하게 재미있더라고. 우리 집은 명절에 음식 같은 거 장만 안 하거든.
엄마가 왕인데 피곤하다고 안 해. 그냥 외식하거나 엄마 기분 좋으면 큰집 가서 얻어먹고 어디 놀러가고 그랬었어. 뭔가 색달랐어. TV에서 보는 명절을 보는 기분. 다 장만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는데 왜 가냐? 자고 가야지. 라는데 내가 거기서 왜 자? 잠은 우리 집에서 자야지. 차로 30분 거리인데 나 잠자리 진짜 예민하단 말이야. 잘 준비 1도 안 해왔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집에 와서 잤어. 그리고 아침 일찍 갔지. 차례 지내고 용돈 타임하고 산소 갔다가 시어머니 외갓집 따라가서 점심 먹고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갈 차례잖아. 내 친구가 그랬어. 점심 먹고 며느리들은 친정 가는 거라고. 거리가 멀면 아침에 가는데 넌 집 가까우니까 점심 먹고 가면 될 거라고. 짐 챙기고 남편한테 준비해 가게 라고 했더니 알았어.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왜 때문인지 되게 꽁하더라고. 신경 안 썼어 그냥 심하이하고 인사하고 우리 집 와서 누워있었어. 남편은 아빠가 산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가고 아빠가 산 샀는데 거기다 막 밭 만들고 뭐 같은 거 심어서 취미생활 하거든. 누워서 엄마랑 시댁 음식 품평회 하다가 낮잠 좀 자고 저녁에 외식하고 용돈 드리니까 뭔 용돈이야? 주지 마라. 늙은 느낌 난다.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. 그래서 그냥 고이 접어 내 호주머니로 넣고 외식하고 집에 왔는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집에 왔어. 그리고 밤에 각자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. 명절 별거 없더라. 근데 그 뒤로 시엄마가 자꾸 전화를 해. 회사에 있는데. 뭐해 밥 먹냐? 어제 저녁은 뭐해 먹었냐? 곧 시할머니 생신인데 너네 집에 초대 좀 해라. 일주일에 한 4번씩은 전화 오더라고. 좀 듣다가 짜증나서 일 핑계대고 끊고 주말에 전화하면 목욕탕인 척 안 받고 자는 척 안 받고 나중에 시엄마 잘 시간에 전화하셨어요? 이러고. 전화하는 건 좋은데 꼬치꼬치 캐묻고 그 특유의 꽁하고 따지는 듯한 말투에 은근히 신경 거슬리더라고. 또 자꾸 찾아와. 삼남매 시할머니 끌고 와서 외식을 해. 그러면 그거 당연히 우리가 내게 해.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. 한 3번 해주고 그 뒤로는 짜증나서 친구 만난다고 안 나갔어. 신랑만 보냈어.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그러면 안 된다. 시할머니까지 오셨는데 친구가 무슨 문제냐?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니까. 나한테 막말만 안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냅뒀어. 다음에 또 밥 먹자 해도 안 나갔어. 미리 한 없는 약속 핑계대고. 그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. 남편이 이번엔 집에서 자고 오자. 싫다 했어. 곤란해해. 분명 시댁이 시킨 일이란 걸 알고 있고 이놈은 분명 거절 못했을 스토리야 보니까. 예민한 게 뭔지 보여주자 하고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갔어. 전에 있었던 명절이랑 비슷했어. 만두가 추가된 것 같긴 한데 떡국에 넣어 먹어야 된다니 그렇다 치고. 이번엔 장만이 늦어져서 8시쯤에 끝났어. 늦기 시작했거든. 보여줬지. 나 잠자리 예민한 거. 추운 겨울날 낡은 주택이라 화장실이 추운데 거기서 1시간 30분가량 뜨거운 물 틀어놓고 목욕했어. 내가 틀어놓은 뜨거운 물이 온 집안을 데펴줄 만큼 펑펑 틀었어. 나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 은근슬쩍 찬물로 돌려놓고 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온수에 민감한 분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런 거야. 나 원래 되게 빨리 씻어. 남편이 쓰던 내가 잘 방에 침대 없어서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거야. 남편한테 이마트 가서 폭신한 요매트 사오라고 시켰어. 폭신한 걸로 사오라고 나 못 자겠다고. 부랴부랴 나가는 남편 말리며 왜 그러냐는 질문에 남편이 방순이 바닥이 딱딱해서 못 자서 매트 사러 가. 우리 집 푹신한 거 없지? 시어머니 기가 차서 온 집안에 있는 이불 전부 꺼내다 내 바닥에 깔아주셨어. 누웠는데 그래도 뭔가 불편했어. 안 되겠는데요? 하니까 시어머니 덮는 두꺼운 이불 반으로 접어서 깔아주셨어. 딱 적당한 폭신함이 마무리되는데 시어머니 덮고 잘 게 없잖아. 여보 그냥 사와. 이마트 가서 요매트 사오더라고. 그거 깔고 잘 준비했지. 중간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돌아가면서 하룻밤인데 그걸 못 참고 어쩌고 저쩌고. 이 시간에 이불을 어디서 사냐? 어쩌고 저쩌고. 바닥에서 왜 못 자냐? 어쩌고 저쩌고.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. 무시했지. 솔직히 거기서 자려면 잘 수 있었거든. 근데 오늘 내가 여기서 곱게 자면 평생 명절마다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. 잠은 집에서 편히 자야지. 그리고 구조가 시어머니 할머니 방 바로 옆에 우리 방, 건너편에 삼남매 방.
원래 아가씨 방이었던 것 같아. 그리고 화장실 주방은 따로, 주방도 문 열고 들어가는 방이더라고. 난 앉았어. 계속 왔다 갔다 문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갔다가 TV 갔다가 잠든 남편 깨워서 나 잠이 안 온다고 같이 TV 보고 차에 가서 충전기 꺼내오고 부산스럽게 불 켜놓고 그랬어. 도저히 시어머니도 못 자겠는지. 잠이 안 오냐?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라. 그러고 잠이 도저히 안 온다고 남편이라도 가서 잘래? 이러니까 남편 눈치 보다가 좀 잘까? 이러고 들어가서 자는 꼴 배기 싫어서 다시 깨우고를 반복했어. 새벽 5시 정도까지 남편 시어머니 잠을 안 재웠어. 아, 중간에 아가씨도 깨웠다. 머리끈을 놓고 왔는데 머리끈이 있냐고. 덕분에 다 깼지, 할머니 빼고. 그리고 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잠들었어. 아침밥, 패스, 차례, 낮에. 난 11시쯤 일어나서 구토 한 번 했어. 너무 새벽까지 안 자고 잠도 불편하고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구역질 나오더라고. 차례 준비하는데 난 옆에서 구토하고 쓰러져 있고 남편 문 닫은 약국 돌아다니고 그 뒤로 자고 가라고 안 하더라. 명절은 대충 왁구가 맞춰졌어.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덤탱이 쓰는 건 난 안 나갔으니까. 이게 내가 안 나가는 습관 되니까 어느 순간 주말에 외식도 안 하게 되더라. 그렇게 이제 시댁이랑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살만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그만뒀어. 힘들다고. 진짜 이게 다야. 한심하지. 그리고 한 6개월을 놀더라. 6개월을 논 이유? 평생 공돌이로 일하다가 일 그만뒀는데 다시 일하려면 공장이지 않겠어? 배운 것도 없고 평생 공돌이 했는데 다음 직장도 당연 공장이잖아. 근데 공장은 가기 싫대. 다른 일 하고 싶대. 근데 지가 뭘 할 줄 알아서. 와, 혼자 일하려니까 개빡치더라 진짜. 그렇다고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야. 우리 집은 애가 없어서 딱히 살림이랄 만한 것도 없는데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내가 구박을 얼마나 했겠어. 그런데도 안 해 일을. 그래서 남편 폰요금, 보험금 이런 거 다 안 내줬어. 돈도 10원도 없어서 당구장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방구석에서 내가 먹으려고 차린 거 같이 먹고 나 외식하는 날은 못 먹고 핸드폰도 독촉 문자 계속 오는 상태. 와, 이거 어쩌지? 너무 방구 같다 싶은데. 시어머니가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된대. 대충 들어서 모르겠는데 치아 그거 하는데 400 얼만가던데 우리 보고 200을 보태래. 남편 일 그만둔 거 몰라. 그 작은 동생이 전화해서 엄마 임플란트 하는데 비용이 400인데 형이 200만원 보태줘. 그 형이란 작자는 알았어. 남편은 모아둔 돈 1원도 없었어. 당구 낚시하는데 돈 다 썼거든. 우리는 재정 각자 관리했어. 생활비로 얼마씩 보태고 자기 건 자기가 냈거든. 아니 200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했어? 자기 돈 있잖아. 난 있지. 근데 왜 내가 200을 보태냐? 왜 안 보태주려 하는 건데? 안 보태줄 거야. 내 돈이야. 네 돈으로 해.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? 나 돈 없는 거 네가 뻔히 알지 않냐? 어쩌고 저쩌고. 그 뒤로 입 닫고 무시했어.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남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.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. 잔뜩 화가 나서는 엄마 이빨 하는데 네가 돈 안 준다고 했냐? 네가 뭔데 엄마 이빨도 못 해주게 하냐? 못 해주기 안 했는데요? 방구씨 일 그만둬서 돈 없어서 못 해주는 걸걸요? 제가 해주지 말라고 안 했어요. 방구가 일 그만뒀다고? 일 그만둔 지 6개월 넘었어요. 일할 생각 안 해요. 모르고 계셨어요? 그래서 너도 돈이 없어? 넌 일하잖아. 전 돈 많죠. 일하니까. 근데 왜 돈이 없냐? 방구씨는 일을 안 하니까 어머니 치아해드릴 돈이 없는 거죠. 이런 식의 대화를, 답이 없는 대화를 큰 소리로 오고 갔어. 하여간 결론은 난 돈이 많지만 남편은 일을 안 해서 어머니 치아해드릴 돈이 없다 했고 시어머니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한테 막말해서 끊어버렸어.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쫓아왔어. 시엄마 시동생 2명, 3명이서. 빚쟁이들 느낌이었어. 너무 웃기더라고. 처음엔 왜 일을 그만뒀어? 왜 말을 안 했냐? 계획이 있냐? 이러다 애 생기면 어쩌냐? 뭐라도 해야지. 라길래 저 피임약 먹어요 그래서 라고 거들었어. 사실 남편 일 그만두고부터 아예 안 했어. 왜 피임약을 먹냐? 무슨 짓이냐 이게? 이러면서 TV에서 보는 그런 시어머니 멘트 하더라고. 하도 싸대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. 애 생기면 어떡해요. 남편이 일도 안 하는데 안 생기려고 먹죠. 이러면서 속을 긁어댔어. 눈치 빠른 시동생이 이영수랑 엄마랑 계속 뒀다간 뭐 되겠나 싶었는지 엄마 가자 일단.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. 근데 남편이 나 때문에 지네 엄마 열받았다 이건지
시어머니한테 싸가지가 없네?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하네?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. 아, 신발. 이러는 거야. 한심해서 같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욕까지 하니 내가 뚜껑이 안 열리고 배기겠냐고. 너 지금 신발이라고 했냐? 야,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. 라고 했는데 찰나 생각해보니 따지고 보면 내 집도 아니잖아. 아니다, 내가 나갈게. 이러고 짐 쌌어. 시동생 와서 형수 왜 그러세요? 이러면서 말리는데 지금 말린다고 상황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말리지 말라 하고, 시엄마는 거실에서 내 욕하고 남편은 아우, 신발. 아우. 이러고 있고, 나는 다신 안 들어갈 생각으로 캐리어랑 그 큰 무인 세탁소에서 주는 가방 있지? 거기다가 내 옷이랑 화장품, 가방, 신발 다 때려박았어. 그리고 나왔어. 시동생이 못 가게 막 옷가방 잡고 그랬는데 추하게 그러지 말라고 실갱이하고 빠져나왔어. 시엄마는 계속 욕하고, 그리고 모텔 갔지. 그리고 한 일주일 고민했어.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나.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.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. 어렵게 가서 나 이혼하고 싶다. 왜냐고 묻기에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평범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. 내가 남편 인생까지 책임져 줄 것 같고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라. 아빠가 남편 직장 해준다길래 그러기엔 내가 그 사람의 한심한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관계 회복이 어려워. 더 행복할 길 찾는 거니 슬퍼 말라고 했더니 지지해 주셨어. 그날이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. 그쪽에서 시엄마 남편 계속 전화질해 차단받았고 한 달 뒤에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문자했어. 그 집 너 가져 라고 하니까 알았대. 대출이 반절 이상인데. 그렇게 위자료로 집을 줬어. 난 아빠가 아파트 사줘서 모텔에서 새 집으로 이사했고 아빠가 차도 사줬어. 엄마 절친 세탁소 이모가 여자들 이혼하면 무시 안 당하게 외제차 타야 된다고 아빠한테 훈수 둬서 외제차 얻었다. 결혼할 때 돈 못 써서 아쉬워했는데 이혼하고 오니까 돈 팡팡 쓰시네. 애가 없으니까 이혼도 되게 빠르게 진행되더라. 판사님이 너무 쿨했던 기억이 나. 판단 미스로 돌싱딱지 얻었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게 흉인가? 흉이라면 흉이지만서도 별로 신경 안 써. 난 이제 결혼 안 하려고. 연애만 하다가 죽을 거야. 내 자식 하나 없는 건 좀 맘에 걸려. 내 친구들이 낳아놓은 애들 보면 너무 이뻐서 환장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미혼모로 키워볼까도 생각 중이야. 이건 그냥 너무 철없이 쉽게 얘기하는 거고, 뭔가 여건이 만들어지고 정보가 있다면 혼자 한 명 정도 사랑스럽게 키워보고는 싶어. 미혼모로. 대한민국 돌싱들 힘내자. 댓글입니다. 역시 이혼도 친정이 빵빵해야 돼요. 전 친정도 그냥 그래서. 그냥 살고는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. 그지 같은 남편 깽깽이 버린 거 축하드려요.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 축하드립니다. 남편이 결혼한 이유가 여자가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안이다 보니까 결혼한 것 같네요. 그래도 꿀 빨았네요. 집값 반반한 걸 남자 혼자 다 독차지했으니. 여자가 당당한 삶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걸 보니 인생 외롭지는 않겠네. 저랑 비슷하네요. 저도 시모 덕분에 애 없을 때 이혼해요. 우리도 반반 결혼인데 대출 끼고 산 집이라도 내 돈 들어간 게 아까워서 집 팔려고 내놨어요. 가전제품 싹 다 반반 나눌 거고요. 여튼 나도 이제 결혼 따위 안 하려고요. 상황이 된다면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일하러 가야 해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앞으로 웃으면서 편하게 살자고요. 추가 글입니다. 밤새 안녕했어. 회사에서 쉴 틈 없이 적어간 글에 밤새 공감 많이 해주고 응원해줬네. 진짜 위로도 되고 힘이 난다.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어. 정말 신기하다. 너무 고마워. 몇몇 댓글 보고 그냥 신경 안 쓰려 했는데 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명, 설명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. 구질구질하지? 하지만 왠지 소심해지네. 먼저 첫 번째 의문. 원래 감성주점에서 후반에 나이트를 다니는데 왜 거꾸로 됐나 주작이다라는데, 우리 도시는 나 20대 중반까지, 아니 후반까지 감성주점이 없었어.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. 서울엔 진작 생겼었겠지. 그땐 술 먹고 놀 곳이 노래방이랑 나이트뿐이었어. 그 흔한 중쿠 같은 것도 없었어. 젊은 애들 다 나이트로 몰렸어. 그리고 후반에서 30대 넘어갈 즈음에 감성주점이란 게 생겼어. 7080도 생기고 8090도 생기고. 7080은 40대 미만 출입금지 딱지 붙어 있었다. 그리고 두 번째, 친정집까지 웬 모텔이냐. 모텔에서 아파트 사줘서 이사?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.
이혼하는 마당에 짐 싸서 어떻게 친정집을 가. 엄마 속상하잖아. 야밤에 얼마나 놀래겠어. 마음도 약한데. 그리고 혼자 있고 싶었어. 그리고 달방 잡아버린 핑계는 모텔에서 회사까지 택시비 기본요금, 엄마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 적어도 8,000원은 나올 거야.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멀어. 들어오라고 엄청 듣긴 했는데 내가 안 가고 고집 부렸어. 혼자가 편해. 이걸 왜 이상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어. 제사 낮에 지낸 거 원래 시엄마 주도하에 제사상 차려지는데 시엄마가 늦잠을 잔 게 이유고 내가 토하고 멀미 같은 증상으로 누워서 남편 약국 돌기 한 게 두 번째 이유야. 진짜로 제사 점심에 지냈어. 그 집엔 남자 어른이 없어서 제사도 그냥 야매 느낌이야. TV에 보던 제사상이랑은 많이 달라. 원래 사람 사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. 성향도 다르고 그냥 그랬다고.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. 다들 활기찬하로. 썰닭입니다. 이번 사연은 시댁 식구와 남편 때문에 이혼한 사연이네요. 시어머니, 시할머니가 강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쓰니가 더 강하네요. 이혼할 정도인가 싶기도 한데 말 못할 다른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이혼하셨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피자 위에 저건 뭐야? 크랍인가 뭔가 있길래 넣었어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?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? 맛있다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또 먹고 싶다. 먹어. 그러려고. 좋냐? 좋지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